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입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 가장 힘들었던 한 해가 바로 올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지나고 나면 다 힘든 시기였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나름의 자세와 각오를 그 어느 때와 다르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이나 통념을 산산조각 깨부수고 남다른 생각을 잉태해서 2023년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도약하고 여러분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저의 평상시의 생각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2023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23살의 나이로 20배, 20배 더 젊게 사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우리 모두가 옳다라고 믿는 신념 체계를 한번 되짚어보고 그런 신념 체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가정들을 한번 뒤집어보고 새로운 생각을 갖고 2023년을 시작하면 우리는 23살의 나이로 20배 더 젊게 살 수 있는, 즉 그래서 나이는 늙어가도 생각은 낡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습니다. 자, 저는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목표 중심으로 사는데 교수님은 목표 없이 산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목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 우리가 목표를 중심으로 살다가 보니까 정말 목숨이 끊어지는 이런 위험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면 목표 달성한 성취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목표 달성하는 순간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즐기지 못하고 목표 달성 결과에 치중하다 보니까 계속 목표 달성하다가 또 목표 달성하고, 그래서 저는 목숨이 끊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행한 이유는 목표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아니면 내년 초부터 2023년부터는 너무 목표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부산물, 거기서 느끼는 행복, 이런 것들을 만끽하면서 산다 보면 목표는 어느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제가 첫 번째 생각하는 목표 없이 사는 것의 행복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또 계획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계획을 세우고 그러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획대로 인생이 잘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계획대로 인생이 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의 삶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통제하고 조정할 수 없는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삶의 연속입니다. 이런 삶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산다,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럴 시간에 우리가 행동하면서 초기에 세웠던 계획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려고 했던 이런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이고 또 위험하고 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깨달음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계획이 세우지만 그 계획을 실천하면서 행동하면서 초기에 미비됐던 계획을 수정하면서, 이런 걸 우리가 롤링 플랜이라고 합니다. 계획을 계속 세우는 거죠. 그래서 플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플랜에 ing가 붙어 있는 플래닝, 이것이 저는 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저는 완벽하게 준비하는데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습니다. 준비를 거듭하다가 저는 실행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다가 완벽하게 시작하지 못합니다. 왜? 모든 걸 다 갖추고 조건을 만족시킨 다음에 시작하려고 하다가 진짜로 시작할 때가 되면 또 다른 준비 사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준비하고 그러다가 준비만 하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일단 실행을 하시면 미비됐던 것들이 또 보완되고 새로운 행동의 열쇠가 찾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눠볼 주제는 이 생각과 행동인데요. 너무나 오랫동안 생각을 한 다음에 행동하면 이것도 또 여러 가지 모순점이 발생합니다. 왜 행동을 못하냐면요, 생각이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장구 끝에 악수 둔다. 너무 오랫동안 생각을 거듭하다가 생각에 꼬리를 붙잡고 그리고 행동하지 못합니다. 자, 인생은 생각이 행동을 낳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생각을 낳습니다. 자, 이거를 또 조금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통찰이 행동을 낳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통찰을 낳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행동하다 보면 내가 가졌던 잘못된 생각들이 올바르게 수정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지 마시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점차 맑아지고 이전과 다른 생각이 들면서 낯선 생각이 잉태되는 것은 행동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면 행동을 안 해도 되는 10가지 이유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운동하기로 결심했는데 아침에 알람을 끄고 1초 이상 생각하면 1초 이상 생각하는 순간부터 운동을 안 해도 되는 10가지 이유를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알람을 끄고 1초 이내에 그냥 일어나서 나가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운동을 정말 잘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5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 싶은 주제는 뭐냐? 꿈꾸기와 꿈깨기인데요. 저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주로 밤에 여러분들이 꿈을 꾸죠.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개꿈이 되는 겁니다. 진짜 꿈은 몸으로 낮에 2눈을 부릅뜨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진짜 꿈의 목적지에 가는 것은 생각이나 머리가 아니라 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꿈은 머리로 꾸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꿈 꾸기 전에 꿈 깨라. 그러니까 헛된 망상과 몽상 이런 것들을 깨부숴야 제대로 된 꿈을 꿀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눠볼 주제는, 책을 저는 빨리 읽고 많이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1년에 하루에 한 권씩 365권을 읽었다든지 이렇게 300권 책을 많이 읽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읽는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읽은 사람은 과연 그 저자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잉태시켜서 나만의 고유한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읽느냐고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속독보다 모든 책은, 물론 책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정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미의 껍질을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저자의 의미들을 되짚어보고 일상생활, 나의 삶에 적용해보면서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사유하고 실천하면서 저는 책 읽기가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7번째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볼 주제는 생각하고 쓰기, 이런 건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정리된 다음에 뭔가를 쓴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쓰면 여러분의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책이나 글을 쓴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케박하게 어떤 지식을 갖고 생각이 정교하게 정리된 다음에 그런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쓰기 시작하면 복잡했던 생각도 또는 몰랐던 어떤 전문 분야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문가가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책을 쓰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완벽하게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화두와 똑같이 완벽한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쓰거나 책을 쓰거나 글을 쓴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더 못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쓰기는 일단 쓰고 나면 한 문장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한 문장이 다음 문장을 이렇게 또 물고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연상이 날개가 펼쳐지면서 그 다음부터 또 다른 문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글이 완성되고 책이 완성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8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힘을 기른 다음에 힘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주로 하는 언어 유희의 명언 중에 하나가 힘들어야 힘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힘든 일을 겪어보면 없었던 힘이 생기고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힘을 잔뜩 기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을 극복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 일을 겪어보면 그 힘든 일을 겪어보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힘든 일을 딱 직면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전에 없었던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운동을 할 때에도 여러분 내 힘보다
내가 버틸 수 있는 힘보다 더 무거운 걸 들어서 이 몸이 떨리고 살이 떨리고 팔이 떨릴 때 그때 없었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야 힘이 들어간다. 이것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9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진감래를 믿지 않습니다. 미래의 행복을 담보로 오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고통을 경험하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고통 끝에 달콤한 미래는 오지 않고 고통 끝에 통증밖에 안 오더라고요. 고생 끝에. 그래서 제가 고진감래를 달콤할 감자를 고통 통자로 바꿔서 고진통래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장 재미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내일도 재미있고 행복한 삶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심보르스카라는 시인이 두 번은 없다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는 이 순간 영원히 반복될 수 없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가장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그런 순간들의 축적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행복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하고 나눠볼 마지막 10번째 주제는 저는 마음으로, 마인드로 몸을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바디가 아니라 저는 건강한 신체,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인드를 통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디 컨트롤 마인드입니다. 자, 그러니까 몸은 마음이 거주하는 우주입니다. 자, 그러니까 몸이 중심을 잃고 기력을 상실하고 없어지기 시작하면 몸속에 있는 마음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마음이 거주하는 집입니다. 집이 흔들리면 몸속에 있던 마음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단련하기 위해서 밥 먹듯이 매일 운동하십시오. 예,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중심을 잡으면 자세와 태도도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는 방법, 건강한 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통념, 고정관념들을 제가 약간 뒤집어서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을 이전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23년 여러분들도 20살의 청춘으로, 23살의 청춘으로 20년 더 젊게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가 10가지를 말씀드려 봤는데 한번 이 중에서 몇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시면서 어렵고 힘든 그리고 불확실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2023년도 여러분과 함께 꿈과 희망의 날개를 갖고 도약하고 비상할 수 있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눠볼 10가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